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드디어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서울중앙지법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전 이걸 보면서 내일 있을 특검 조사에도 나올지 안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한두 번은 저는 안 나오는데 네. 그 이후에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 삐졌어, 나 화났어, 그리고 나 이거 구속영장 이거 잘못된 거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그거 했잖아요. 체포영장도 맞아요. 네. 뭐였지? 적부심 그리고 구속영장도 다시 적부심 신청할 거야. 이거 시그널인데 안 나올 수가 없어. 왜? 더워. 무지 더워. 치수가 푹푹 치기 때문에 실적 나와서 검찰에서 조사받거나 법원에 출석하니 훨씬 더 낫다. 거의 한증막입니다. 네, 그래요. 이게 그 서울구치소가 저도 이제 다녀오신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실제 거기 살면 딱 그 열을 건물이 모았다가 잘 때 쫙 기운이 펌프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참 덥다고는 하는데 사실 윤석열 씨가 이제 어제 들어갈 때 모습 보니까 이미 시그널을 줬어요. 들어갈 때 한 손에 딱 그 주머니 넣고 껄렁껄렁하게 들어가면서 온갖 불만을 있는 그대로 표시하고 그 호송차에 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네. 딱 보니까 오늘 정도는 안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뭐 본인의 이제 그런 불만을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구속 수사니까 사실상 이제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뭐 죽어도 안 나오겠다고 하면은 뭐 구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걸 뭐 억지로 갖다가 앉혀놓기는 매우 힘든 건데 사실 윤석열 씨의 진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적법 절차의 원칙만 지켜주면 본인이 뭐 무비권 행사할 수도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미 차고도 넘치는 유죄의 확실한 증거들이 그렇죠. CCTV, 네. 문자, 증언 너무나도 차고 넘친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희망은 본인이 이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닙니까? 그래도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면 그래도 무기징역이라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사형보다는 그렇죠. 양형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남은 기간에는 저는 또 절차에 또 응할 가능성도 좀 네.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영장을 발부한 남세진 부장판사가 그 영장을 발부한 사유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김재일 평론가님 예.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거기에다가 이제 사안의 중대성 이거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속됐던 사람들은 다 결국은 뭐 다른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됐겠지만은 다 증거인멸 때문에 김용현도 재구속되고 문상호도 재구속되고 여인영도 네. 재구속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도주 우려는 크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도 인정해요. 도주 우려도 이제 특검이 내기는 했지만은 재판도 받고 있고 사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인멸이 사유가 되는데 이게 그 이제 구속영장 우리가 다 이제 공개가 이례적으로 공개가 돼가지고 대부분 봤는데 네. 16페이지가 이 구속을 해야 되는 이 증거인멸에 대한 사유가 적혀 있었다는 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재구성을 해보면은 특검이 정말로 함정을 잘 팠구나. 나쁜 함정을 의미의 잘 함정이 팠다. 아니라 윤석열이 딱 걸려들게 함정을 기가 막히게 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구성을 해보면은 6월 28일 날 윤석열이 1차 소환 조사를 받아요. 628. 6월 28일. 토요일이었죠. 예. 네. 6월 30일 날 저기가 와요. 그 저 부속실장. 강희구. 강희구가 6월 30일 날 오고 7월 3일에 김성훈이 와요. 경호차장이. 그리고 7월 5일 날 윤석열 2차 조사하고 좀 빠르다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영장 처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6월 28일에 그날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10시에 나와가지고 대충 조사를 한 11시부터 시작해요. 11시 가까이서부터. 그런데 그때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윤석열이 화들짝 놀라서 조서에 자기가 진술했던 거에 조서에 사인을 안 해. 그렇지. 서명 그리고 날인은 안 했다 그랬지. 서명 날인 안 네. 하고 오후부터는 거의 사실상의 진술 거부에 들어가요. 그럼 뭐 때문에 놀랐느냐. 이게 뭐였냐면은 뭐 물증이 새로 나왔다는 그런데 그거보다는 가능성은 뭐냐면은 윤석열이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누군가의 진술이 확 바뀌어가지고 야 당신 이렇게 주장하고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당신 주장 다 뒤집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면 윤석열이 화들짝 놀란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윤석열의 행동 패턴을 사실은 이거는 예고한 거예요. 뭐냐면은 강희구를 이제 이틀 뒤에 부르잖아요. 강희구는 어떻게 됐냐면은
2월 달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인이 없었어요. 그때는. 맞아요. 네.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나중에 그 포고문 다시 사인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포고문을 폐기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명성이라는 윤석열 변호인이 들어왔어. 네. 진술이 바뀌어. 내가 독단적으로 한 거다. 사실상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내가 네. 사후 보고했다 그러니까 사후 이거를. 보고다. 폐기 후 보고한 거다. 폐기 후 보고한 네. 거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전 보고로 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를. 네. 그렇게 진술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사실상 유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6월 28일 날 그거를 보고 믿을 놈 없는데 우리 애들 보내서 감시해야 되겠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특검이 타는 함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변호인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확 차이 난다. 첫 번째. 7월 3일은 그때는 변호인이 있었어요. 김성우는. 그렇지. 먼저 때는 6월 7일 날 받았는데 경찰에서 그때는 변호인이 있었는데 이번엔 변호인이 없었어. 근데 이것도 진술이 확 바뀌었어. 그거를 가지고 증거인멸과 증인 회유 우려가 있다라는 걸 다 때려 넣은 거예요. 이 두 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함정에 걸려든 거다. 그래서 7월 5일에 하고 바로 다음날 했던 게 특검은 자신감 우리 시나리오대로 갔네. 윤석열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머리를 기가 막히게 썼다 이게. 그러면 특검팀에서는 강희구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변호인 딱 있고 근데 이제 특검팀은 경찰에서 강희구가 진술한 거를 알고 있어. 검찰에서. 근데 딱 네. 물어봤는데 다르게 얘기해. 아 그러셨구나. 혼자 하셨다는 거죠? 됐어 이랬겠네. 오케이 좋아요. 갑니다. 네. 완전 바뀌셨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남세진 부장판사가 양측의 변론이 끝난 다음에 딱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왜 폐기했나?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부인을 했겠죠. 두 번째,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라고 지시한 적 있나? 이것도 당연히 부인을 한 겁니다. 세 번째,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결국은 우리 김준일 평론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강희구와 김성우의 오락가락하는 여러 진술 속에서 함정에 빠져든 윤석열을 남세진 부장판사는 최종적으로 확인사살하고 구속시킨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어제 윤석열 씨가 이제 걸어 나올 때 보면 그냥 얼굴이 뭐 불만 가득해 보이면서 좀 이렇게 뭔가 절망스러운 표정을 짓잖아요.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봐도 한 번도 답을 안 합니다.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절망스러운 이런 느낌이 났는데 결국 그전에는 본인이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컨트롤이라는 게 되잖아요. 상황이라는 게 너무 잘못되고 불리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걸 컨트롤을 했다라면은 그렇죠. 이제는 윤석열 뭐 파면당하고 또 이제는 뭐 내란으로 이제는 자신의 형사 책임 질 일밖에 없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마 잘 전화도 안 받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좀 권력 무상도 많이 느꼈을 거고 결국에는 지금 이 윤석열에 대한 혐의 청구 들어간 내용들, 그러니까 범죄 자체도 뭐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 이거 이제 네. 증거 조작이죠. 거기다 또 체포영장 방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고 거기다 직권남용이나 이런 범죄들을 봤을 때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범죄들로도 이번에 혐의를 넣기 때문에 굳이 외환죄 안 넣어도 충분히 이거는 영장 발부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특검팀의 자신감, 거기다가 우리 김준희 대표님 말씀해 주신 맞아요, 대로 네.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잘 짜서 결국에는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냈기 때문에 이제 특검은 뭐 엄청난 이제 동력을 얻고 이번 수사는 뭐 대성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윤석열 옆에 있는 사람들 한덕수 이하 또 검찰 라인들 있잖아요. 아마 많이 떨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구속의 의미를 뭘로 보냐?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야 네. 이제 에어컨도 안 들어오는 이제 빵에 가가지고 고생 좀 해봐라 이거지만은 사실은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이게 죄수의 딜레마 같은 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진술이 강희구 무속실장도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아직도 윤석열 눈치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자기가 모셨던 상사를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 때 일찍 만나면요. 성장해서 봐도 움찔해요. 이게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지금 끈 떨어진 호랑이든 뭐가 됐든 윤석열이 변호인 보내고 그러면은 다들 위축되는데 몸이 반응하는구나. 증거인멸 총사령관이 빵에 갔다라는 거를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하면은 진술들이 죄수의 딜레마 자기의 형량을 낮추기에 다 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핵심이에요. 윤석열은 끝까지 부인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 의미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제는 퍼즐이 다 맞춰져가지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사가 급물살에 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윤석열 부르는 게 좀 빠르지 않냐. 그리고 영장 청구도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영장 맞아요. 기각되면 어떡하냐. 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전 영장 최대한 빨리 쳐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특검은 천년만년 하는 게 아니라 딱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사유로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그 수괴를 빨리 잡아 넣으면 넣을수록 수사는 동력을 받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그 주요 임무 수행자들은 지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윤석열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윤석열을 소위 말 윤석열 입장에서는 배신 때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사가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빠른 시일에 영장 쳐서 잡아 넣은 것은 매우 잘한 선택이다. 그래서 여인형이 운 거야. 참회하고 후회하고 이게 참회록 쓴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구속되기 전에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거 끝났구나. 완전히 끝났구나. 이게 왜 이렇게 돼. 그러냐면 윤석열 자체가 지금 보여준 모든 행태 중에 제일 나쁜 게 결국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부렸던 군인들, 그렇지. 뭐 경찰들을 다 쓰레기로 만들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어제도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첫 번째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 그때 윤석열이 발언했던 게 조지호 청장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지호 청장이 중병인 줄 알았으면 청장으로 발령도 안 했을 거다. 본인이 고사했어야 됐는데 고사를 안 했다. 아유, 그러면서 조지호한테 이제 정상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쁜 놈이에요. 조지호도 나쁜 사람이고 어쨌든 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지만 그마저도 이 윤석열은 와 그냥 가차없이 내치더라고. 지금 이제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 내용인데 내란 특검이 네. 기대 확실히 있어요? 어디까지 또 간 거야? 이게 전략이 네. 좋아요. 뭐야? 이제 내일 윤석열 출석인데 출석 시간은 아직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데 윤석열에게 출석 시간 요 시간에는 너가 버틸 수 있을까? 2시까지 와라. 진짜 2시야? 오후 2시. 제일 더울 때. 너가 요 시간이면은 딱 나오고 싶겠지. 그러니까 정오에 해가 한참 떠가지고 너무 2시가 제일 이글이글 더워. 타는 그 네. 지열을 느낄 때 즈음에 이 복사열이 올라올 때 정오에서 해가 2시로 넘어가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복사열이 나오면 올라와. 더 힘들 때. 제일 더울 때인데 2시. 오후 2시 출석 요금입니다. 시간 잘 정한 것 같은데. 네. 이거 전략인데요. 그리고 늦잠 핑계 못 댑니다. 이거 늦잠도 안 돼. 원래 이런 날은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나가고 싶거든요. 8시, 7시에 나가고 싶은 사람한테 아. 오후 2시에 나오라고 한 겁니다, 예. 지금. 거의 뭐 협상의 기술이 트럼프급인데요. 아,